아버지,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50대, 60대 선생님들, 혹시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혹은 어렵게 꺼낸 이야기 끝에 자녀에게서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목소리로 내뱉진 않았더라도 그들의 지친 눈빛 속에서 이런 외침을 읽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 질문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부정당하는 듯한 서운함과 당혹감. 하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지는 자녀의 목소리엔 부모를 향한 순수한 원망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깊은 절망과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푸념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국민연금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 갈라치기라는 불편한 프레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청년 독박 연금, 미래 세대 등골 빼먹는 폰지 사기. 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자극적인 말로 표를 얻고 클릭을 유도하며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정작 당사자인 청년 단체들은 청년파리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한 신뢰와 연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비극적인 연극의 각본을 쓰고 있는 걸까요? 한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코호트, 즉 특정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생애의 기회를 공유한 집단의 차이로 분석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본질입니다. 506 공세대는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사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는 희망이 있던 고도 성장기 속에서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정년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반면 80년 대생 이후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학자금 대출을 안고 사회에 나와 살인적인 스펙 경쟁을 거쳐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앞에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10년, 20년을 일해도 기회의 질과 보상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한 채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는 말은 이미 뛸 힘조차 없는 자녀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따끔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불평등은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될 때 더욱 가슴 아픕니다.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가입한 세대는 낸 돈의 몇 배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수익비가 매우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도 1965년생의 소득 대체율은 34.9%에 달하는 반면 1995년생 이후는 27.5%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세대의 노후와 다른 세대의 노후의 무게 차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와 맞물리면서 결국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미래 세대의 불안은 단순한 기분 탓이나 투정이 아닌 냉정한 통계에 기반한 현실인 셈입니다. 이 모든 논란 끝에 2025년 3월 여야는 마침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 대체율 43%로 인상.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이로써 한 살 차이로 보험료가 144만 원이나 차이 날 수 있었던 극단적인 방안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을 약간 늦춘 임시 방편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의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잠시 멈췄을 뿐 폭탄의 타이머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쳐 부장까지 오른 김민우 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청춘을 바쳤고 그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퇴직 후엔 을의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며 국민연금으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받아본 연금 명세서에 찍힌
월 13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뿐이라고? 내 30년 세월의 가치가? 처음엔 믿을 수 없었고 이내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아들에게 요즘 물가에 이걸로 어떻게 사냐며. 은근히 도움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 저희도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까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김선우 씨는 아들에게 섭섭함을 넘어 원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날 이후 아들과의 대화는 끊겼고 집안에는 냉랭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가장에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수치심에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퇴직의 자유는 외로움이라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반면 평생 교단에 섰던 박지혁 선생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예상보다 적은 연금액에 실망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초년생인 딸의 힘겨운 모습을 보며 내가 저 아이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실망은 원망이 아닌 새로운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관련 정보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ETF와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활력이 솟았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가족을 모아놓고 A4 용지에 직접 정리한 나의 노후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빠가 받을 연금은 이 정도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IRP 운용 계획과 함께 주택연금 가입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인생에 온전히 집중하렴. 그 순간 가족 간의 어색했던 침묵이 깨지고 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어렸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박지혁 선생님은 단순한 은퇴자가 아닌 가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든든했습니다. 김민호 부장님의 실패는 결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공통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기금 소진 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면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즉 국가의 책임이 곧 내 자식의 책임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둘째,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낡은 생각입니다. 앞서 분석한 코호트의 비극처럼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이미 너무 무겁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김민호 씨처럼 서운함과 원망만 쌓이게 됩니다. 셋째,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관심입니다. IRP,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보완 장치들을 알아보지 않고 그저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는 안일함이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라는 자녀의 가슴 아픈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박지혁 선생님처럼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숫자를 공유하고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함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받을 연금은 이 정도고 내가 짊어질 부담은 이렇더라. 이건 내 탓도 아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나의 노후 계획을 자녀에게 투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아빠는 퇴직금을 IRP로 이렇게 굴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채울 계획이란다. 계획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자녀에게는 나는 당신의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셋째, 나의 경제적 독립을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배려입니다. 국민연금 논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부담 위에 나의 노후를 쌓으려다. 갈등하는 원망의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를 지혜롭게 책임지며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경의 아버지가 되는 길. 그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오늘 당장 나의 IRP 계좌 수익률을 확인하고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차가운 프레임을 넘어 지혜로운 준비와 따뜻한 이해로 새로운 가족의 연대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희는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